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제시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방안에 북미 간의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3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관련 논의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발사체를 두 정상이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할지 관심이었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과의 대화를 좀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흐름의 연속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은 이제 이 전화 통화한 게 갑자기 무슨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 통화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5월 4일 날 북한이 이 유도 무기를 발사함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돼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도 전화 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크게 대화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북미 대화를 다시 재개할 건가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유인책으로서 지금 북한의 굉장히 식량난이 심각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식량 지원을 포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눴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북한의 전술 유도 무기 발사에 대해서는 일부러 서로 이제 이 문제 그리고 북한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하고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화 내용에서 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봐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번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유엔 제재에서 특히 2017년 12월에 2397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라도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이미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과연 이 정도의 발사를 가지고 추가 제재를 할 만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이러한 발사를 좀 애매모호하게 성격을 규정하고 계속해서 협상의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정상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굳이 이제 애둘러서 이제 표현한 것도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성격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언급해 주셨던 식량 자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시기에도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유인책이 될 수 있죠. 사실상 지금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월드 푸드 프로그램, 그다음에 FAO,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 식량 기구 이 두 기구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의 식량난이 작년에 보니까 별로 생산된 게 좀 모자란다. 이게 통상 한 550만 톤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490만 톤 정도는 생산이 됐을 거다. 그러면 한 60만 톤 정도 모자라는데 월드푸드 프로그램하고 FAO가 얘기한 거는 136만 톤을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작년에 고온이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식량 생산이 안 됐고 그보다 더한 것은 이런 이제 자연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농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제 식량 생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북한에서 예를 들면 뭐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드푸드 프로그램이나 FAO가 얘기한 136만 톤까지는 모자라지 않을 거다. 이러면은 사실상 550만 톤이 한 30%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도 뭐 어찌됐든 뭐 100만 톤 부근에서는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유엔 북한 대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성이죠. 김성이라는 사람이 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식량 부족하다. 전 세계에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했고 또 뭐 아시는 분은 또 관심 있는 분은 많이 관심을 갖고 보셨겠지만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이죠. 회담하기 전에 이미 러시아에서는 밀 한 4만 톤, 3, 4만 톤을 이제 청진하고 함흥에 이렇게 내려줬거든요. 이미 이제 지원은 이제 좀 됐는데 예. 이게 지금 북한이 굉장히 식량난에 이제 시달리니까 이게 이제 뭐 이 식량을 포함해가지고 의료 지원 등을 뭐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유인책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통화에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지 입장이 일정 부분 이런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부분이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이행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백악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와는 좀 이제 보도의 내용, 발언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미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관한 것은 미국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결의안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북한이 식량 공급,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을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씀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라는 점을 이제 유엔 제재안에서 분명히 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입장 역시 식량 수입은 현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식량을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돈을 써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초래한 거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이제 어제 통화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이제 백악관의 보도 내용에서 이러한 식량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 그리고 최근 미국 관료들의 발언으로 봐서는 식량 지원에 대한 큰 틀의 정상 간의 합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행 과정이 또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엊그제 거기 언론 인터뷰에서 제대로 북식량 구입은 허용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 직접 이렇게 긍정적인 조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그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비건 대표가 와서 혹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뭐 3가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월 4일 날 북한이 발사한 이 전술 유도 무기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건가,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양국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합의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워킹 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이면 식량,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의료기구면 의료기구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탁해서 보낼 거냐, FAO나 WFP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줄 거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워킹 그룹을 통해서 논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혹시 이번 방한 후에 다시 또 북측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는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왜요? 당연히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한 것 핵심이 북한이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저는 방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상황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원하는 건 뭐예요? 상황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비건이 오면 아마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 하나의 촉진제가 돼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된다면 미북 정상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예. 아까 센터장님께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애매모호한 전략을 쓰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게 중거리 미사일 또 장거리 미사일 ICBM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ICBM이 아니다는 게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특히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다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국방부도 어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 취지에서는 좀 어긋난다. 아니지만 그 취지에서는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각자의 입장은 좀 서로 해석은 좀 달라 보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해석을 주고 어떻게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좀 확실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유엔 제재에서 뭐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라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거리건 중거리건 아니면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상관없이 사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인터뷰에서 말한 것은 다만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이제 북한 영해 내에 어떻게 말하면 목적을 두었고 이것이 국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발사였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좀 정치적으로 이제 돌려 말한 것이죠. 네. 만약에 이것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 국면이 아니었다면 미국 역시 이번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비난하고 또 아마 제재까지 이으려는 그런 입장을 보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 대화를 통해서 특히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북한이 그럼 과연 이 선에서 머물 것이냐 하는데 이제 비판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면 묵인을 해주는 상황처럼 되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그럼 이거보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선을 넘는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지 다른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시장님. 예,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속내를 들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사실상 그 전술 유도 무기가 지금 발사한 것은 한 240km 나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일본한테 위협을 주겠습니까? 그것이 미국한테 위협을 주겠습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본심인 거죠. 그러니까 발언 실수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본심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베도 지금 이 북한이 이거 실험 전술 유도 무기 하고 난 뒤에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은 자신들한테 위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오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국방위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군에서 이게 뭐 도발로 보기는 힘들다, 훈련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도발이에요. 왜 도발이냐 하면 사실상 이것이 300mm 방사포면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만일에 이스칸다르급이라고 하면 이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예. 그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 결의안 내용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어떠한 미사일도 발사해서는 안 돼요. 크루즈 미사일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이스칸다르급이면 이게 탄도미사일이고 그러면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도발로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건 곤란한 거죠. 그럼에도 정치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뭐 효과를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군사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비건 대표가요. 미 소식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방한을 하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좀 만나고 싶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김현철 장관이 통일부 장관 취임 후에 처음으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지금 아마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남북 연락사무소 사실은 지난번에 북한에서 한번 다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지금 소장급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연락사무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근데 그게 좀 되려면 이것도 좀 정상화해야 되는데 일단 통일부 장관의 개성 연락사무소
방문, 그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북미 간의 어떤 뚜렷한 진전이 사실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북한으로서도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현철 장관의 개성연락사무소 방문이 바로 어떤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관리를 통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그냥 북미 간에 서로 한쪽이 양보할 때까지 뭐 기다릴 수는 없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것이 비록 바로 어떠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는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북한의 다음 행동은 뭘까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사실 북러 정상회담 한 이후에 북한의 다음 행보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다음 행보가 사실 외교 행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발사체 발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발사체 발사 이후의 다음 행보는 뭘까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북한이 사실상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그 멘붕 상태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4월 9일, 10일 그때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4월 11일과 12일에 있었던 제14기 대의원회의.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은 소위 말해서 시정연설을 발표하면서 시정연설 속에 앞으로 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셈법을 바꾸라.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른 길로 가겠다. 그리고 내가 12월 달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셈법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을 4월 16일 날 한 번 하고 4월 17일 한 번 했어요. 4월 16일 날은 공군 부대 방문했잖아요. 4월 17일 날은 전술 유도 무기 한 20km 나가는 거 그거 보러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17일 후인 5월 4일 날 이거보다는 조금 강도가 센 그러나 유엔에서 이걸 제재하기는 조금 곤란한 이걸 도발로 보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곤란한 정치적으로는 뭐 이게 해석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걸 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번에 비건이 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북 식량 지원과 같은 것을 하면 북한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자신들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만일 북한이 대북 식량 지원을 계기로 해서 대화에 나선다라고 하면 일단 대화 궤도에 이탈하지 않는 상황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두 분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요. 그동안 중재 역할 정말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 두 분이 남북 관계 또 외교 안보 관계 어떻게 좀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과제가 있다면 이것만은 꼭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거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제일 잘 주는 게 학점이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학생은 A 학점 주고 어떤 학생은 F 학점 주는데 2017년도 상황하고 2018년도 상황을 구분해야 돼요. 2년이 지나오면서. 2017년도의 상황은 참 사실상 한국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쏴대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하고 관계가 좋으냐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상 2018년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상황이 완전히 급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의 점수는 거의 뭐 D 점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2018년도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타결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 간의 FTA를 새롭게 했다든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됐죠.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래서 2018년도만 보면 뭐 A 학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미래 경로가 중요한데 예. 그 미래 경로는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상 미국과에도 외교 관계 문제가 있는 거고 중국도 외교 관계 문제가 아직도 다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드 문제가 아주 꽁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5월 달 정도 돼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해서 하여간 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이제 열심히 이런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한반도 상황은 달라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3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예. 선생님. 지난 4월 11일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간의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북한이 그 한미가 바라고 있는 최종 상태에 과연 동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현재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된 이유도 그 최종 상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게 될지 아직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한미가 동의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한반도 평화 정책에 잘했다는 게 52%, 잘못했다는 게 44%입니다. 또다시 시험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뭐 외교 안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번 발사체 계기로 어떤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